안녕하세요. 글로벌 투데이 하현정입니다. 오늘도 신선하고 발빠른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북한이 베트남전에 공군조종사를 파병한 사실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가 미국에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은 지난 2000년 3월 말 베트남을 방문한 백남순 전 북한 외무상이 현재 북한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함으로써 처음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절차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일 미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가 공개한 베트남 인민군 자료에 따르면 1966년 9월 21일 당시 베트남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이 제의한 공군부대 파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베트남 독립영웅 고구엔 지압 장군은 북한군과 베트남군의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스페셜리스트로 불린 북한 공군부대의 참전을 받아들였는데요. 이후 같은 달 25일부터 30일까지 반티엔둥 베트남 참모총장과 최강 북한인민군 총참모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군사당국은 북한 공군부대 파병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마지막 날 양국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이와 함께 북한군의 거주시설, 생활물자, 수송장비, 의약품 지원과 함께 보상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중앙군사위 보고서는 언급했으나 이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우드로 윌슨 센터가 냉전 시대 북한 비밀 문건을 발굴해 영어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북한 국제문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초 공개한 이 문서는 전직 미 중앙정보국 직원으로 베트남전 전문가인 멀 프리비나우가 작성했습니다. 4일 실시된 러시아 총선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46%를 득표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출구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폼이 투표 종료 후 발표한 출구 조사 결과 통합 러시아당 외에 제1야당인 공산당이 21%, 중도좌파 성향의 정의 러시아당이 14.1%, 극우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13.2%를 각각 차지해 의석 확보에 필요한 7%의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하원 전체 450석 가운데 과반에 못 미치는 22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여당이 앞서 2007년 선거를 통해 획득한 315석에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의석 확보를 위한 최저 득표율인 7% 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 그치옴의 출구 조사에서는 통합 러시아당이 48.5%, 공산당이 19.8%, 정의 러시아당이 12.8%, 자유민주당이 11.42%를 각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약 17%의 실제 개표 결과에서도 통합 러시아당이 45%, 공산당이 20%, 자유민주당이 14%, 정의 러시아당이 13%를 얻었는데요. 폼 회장 알렉산드르 오슬로는 통합 러시아당이 차기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입국하려다 체포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토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1 회계연도에 국경경비대가 미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한 미입국자는 32만 7,577명으로 전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입국이 극성을 부렸던 지난 2000 회계연도의 164만 명과 비교했을 때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인 1970년대 초 이후 가장 적은 것인데요. 최근 미국으로의 미입국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멕시코의 폭력 사태로 인해 여행이 어려워진 데다 미입국 알선 수수료도 높아졌고 미 정부의 미입국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미 경기 침체로 인해 국경을 넘어오더라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멕시코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되는 돈이 지난 2007년 240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10억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또 미 인구통계국 조사 결과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 증가에서 출생자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처음으로 이민자 비율을 상회한 것도 이런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영업 실적은 형편없는데 고액 연봉을 타는 영국 금융계의 관행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는 4일 B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융계 등 기업의 고위 임원들에게 수백만 파운드에 이르는 고액 연봉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레그 부총리는 민간 회사 임원들이 받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고액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내년 1월에 새로운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클레그 부총리는 기업 임원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는 것은 임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면서 특히 실적이 부진한데도 거액 성과급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여건이 조금 나아지자 과잉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인데요. 실제 지난해 영국 상위 기업 임원들의 임금은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임원들의 연봉을 정하는 보수책정위원회에 일반 직원들을 참여시켜 임원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란이 자국 동부 지역 영공을 침범해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무인 정찰기가 미국 항공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제안보지원군이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제안보지원군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란 측이 언급한 무인 항공기가 지난 주말 아프간 서부 상공에서 임무 수행을 하던 미군의 무인 정찰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미국 관리는 이란에 추락한 무인기가 격추된 징후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익명의 관리는 로이터에 현재까지 이란이 무인기를 쏘아 떨어뜨렸다는 증거는 절대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국 당국은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에 인접한 자국 영공 안에서 미군 소속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힌 뒤 보복을 가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국영 아랍어 방송인 알-알람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이 영공을 침범한 미국 무인기를 동부 지역에서 격추했다며 동체가 심하게 파손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알-알람 등 현지 언론은 무인기의 구체적인 격추 시점과 장소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에 은신해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조직원들이 전국 각하로 시리아를 떠나 가자 지구로 속속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4일 외교관들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수십 명의 하마스 조직원들이 조용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떠나 가자 지구로 입국하고 있으며 한때 수백 명이던 하마스 대표부 숫자가 수십 명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하마스 조직원들과 부양 가족들이 서서히 시리아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최근 이주한 조직원들은 이집트를 통해 가자 지구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하마스는 공식적으로 시리아 소재 하마스 본부를 폐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정보 소식통은 지난달 아랍연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하마스 조직원들의 이동이 가속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외교관은 하마스는 시리아의 극소수의 인원만 남기고 포스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근거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리아 하마스 본부에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칼레드 마샤알 정치국 위원장과 무사아부 마르주쿠 정치국 부위원장 등이 은신해 왔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호화 휴가로 구설에 올랐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크리스마스 휴가도 17일간 하와이에서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 온라인판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1년 내내 몇 주간의 휴가밖에 얻지 못하는 데 반해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휴가만 17일을 쓰기로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7일부터 내년 2일까지 하와이 카일로아의 전용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하루에 3,500달러에 달하는 해변 별장 비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지만 그 밖의 여행 비용과 경호 비용은 여전히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하와이 현지 인터넷 언론 하와이 리포터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 휴가도 하와이에서 보냈습니다. 당시에도 숙박 비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부담했지만 24명의 백악관 직원들의 호텔 투숙 비용이 하루에 400달러 꼴인 13만 4,400달러가 들었고 에어포스원의 왕복 비용 1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최소 140만 달러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휴가는 물론 올 여름에도 매사추세츠주 마서스 비니어드 섬의 초호화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는 등 해마다 비싼 휴가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명 자전거 타는 개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주인의 허리를 앞발로 꼭 쥔 모습이 마치 사람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자전거를 타는 개라는 동영상이 게재돼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사람 덩치만큼 커다란 흰 털복숭이 개 한 마리가 사람이 타고 있는 자전거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특히 커다란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마치 사람처럼 앞에 탄 여성의 허리를 앞발로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탈을 쓴 사람인 것 같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썹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는 고양이가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심통맞은 표정을 하거나 행복한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요. 사진에 따라 귀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합니다. 또 슬픈 감정이나 측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진도 있는데요. 고양이가 표정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눈썹 덕분이라고 합니다. 각양각색의 눈썹을 달고 카메라 앵글을 바꾸면 고양이는 천의 얼굴을 갖게 되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눈썹이 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6년 동안 준비한 한 편의 동화 같은 동영상이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인 남자가 6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에게 특별한 청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글자인 W를 들고 사진을 찍을 것을 부탁했는데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여자친구가 W를 들고 사진을 찍는 순간 뒤에서 2명의 친구가 플랜카드를 펼쳐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인류 메림이란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연인이든 W에 이어지며 나와 결혼해줄래? 라는 문장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예스를 외치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금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동시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영상 속의 이 여성은 하행하는 사람들을 지나치며 힘찬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기웃거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영상 촬영자는 그녀를 촬영하는 내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 동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성의 꿋꿋한 의지에 박수를 보내자는 등의 댓글을 올리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영상은 각종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져 현재 무려 19,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싫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드는 최악의 난감 사무실 사진이 인기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진들은 직장인들에게 웃음과 씁쓸함을 동시에 주고 있는데요. 2층 책상에서 근무하는 나이든 남자들이 나오는 이 사진은 열악한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무실을 장식하는 화초와 동급 대우를 받는 느낌을 주는 실내 정원 겸용 사무실, 책상과 변기가 일렬로 설치된 사무실 등도 최악의 사무 공간으로 웃음을 주고 있는데요.
온통 신문지로 뒤덮인 사무실 등은 오히려 유쾌하고 재미있다는 누리꾼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을 나를 듯한 기세를 자랑하는 엄청난 점프력의 경공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는 개로 불리는 이 경공의 품종은 저먼 셰퍼드입니다. 1930년대에 촬영된 이 영상은 최근 뉴스, 영화의 전문 업체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영상을 본 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점프력을 가진 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키라는 이름의 이 견공은 멀리뛰기 선수처럼 멀리 날고 높이뛰기 선수처럼 하늘 높이 솟구치는 몸짓이 놀라움을 넘어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보는 이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기에 충분한 패션 테러리즘이 화제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독특한 옷차림으로 큰 공포와 혐오감, 그리고 웃음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실내용과 야외용 슬리퍼를 신고 계산대 앞에 서거나 대형 아이스크림을 떠올리게 하는 옷차림과 자세로 벤치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대표적인 패션 테러리스트의 예로 뽑혔는데요. 충격적인 공항 패션, 여성용 핫팬츠와 스타킹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 지하철 여장 남성, 패스트푸드점에 누운 건장한 남자 등 활동 양식도 다양합니다. 많은 인기를 모았던 영국 BBC 텔레토비에서 햇님 역으로 출연한 아기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갈색 머리로 텔레토비에 나오던 당시 아기 얼굴에 비하면 성숙미가 물씬 풍기는데요. 인터넷 백과사전에 따르면 텔레토비 햇님 역을 맡은 아기는 당시 생후 7개월의 제시카 스미스였습니다. 누리꾼들은 햇님 아기가 어디 갔는지 궁금했다는 등의 다양한 댓글을 올리며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오늘 글로벌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